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정동일 전 외교관의 글이요. 여기 이제 올라온 지 좀 됐는데 다시 읽어보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정동일 전 총영사인데요. 호남 출신이세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해군 대위 근무하다가 이제 외교관이 됐죠. 불란서에 근무했고 그때 이제 파리 제1대학 거기서 국제정치 박사 학위도 받은 아주 실력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 3등 서기관 거쳐서 외무부 기획관리실에서도 근무하고 스위스 대사관 참사관 지냈고 문바이의 총영사 국방부 외무협력관도 지냈고요. 근데 이런 분이 실력도 있고 경력도 화려한 분이 한반도 미래 번영의 길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자유민주주의 한미일 동맹 강화하라 이런 얘기인데 글이 아주 괜찮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인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호남 출신 전직 외교관입니다. 90년대 훈장도 2개, 자동차 수출기여로 포상받는 등 한강의 기적 주역 세대입니다.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경험한 세계 유일의 세대입니다. 또 60년대 세계 2위 빈국 한국을 오늘날 세계 12위 부국으로 건설한 주역 세대,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2번 2년 반 동안 아스팔트 태극기 시민입니다. 태극기, 애국가, 국민 의례, 현충원 선열절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는 시민입니다. 내 고향 호남의 나무 한 그루도 사랑합니다. 내 고향 호남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호남도 망합니다. 저는 국익 중시 외교관 경험으로 대한민국 모든 시민을 호남 시민과 똑같이 사랑합니다. 3번 갈등, 차별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모든 시민의 단합, 화합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4번 10여 년간 국제 싱크탱크에 들어가 국가 발전 모델, 선진화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해왔습니다. 일본의 발전 비결, 미국, 유럽이 왜 강한지 연구해왔습니다. 중국의 후진성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일 관계, 중일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5번 국가 발전은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기적 한국 건설 세대로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8년 근무 중 독재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70억 달러를 갈취 혼자만 잘 살려는 콩고 모부투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콩고 모부투 독재자가 하필이면 한국에 나타났군요. 그것도 2명이나... 6번 미국은 바로 이런 독재자를 교묘하게 견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 약자 돕기, 번영과 평화를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이 각각 G3, G12가 된 것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중국과 미국이 다른 점입니다. 중국이 조폭, 극단적 이기적인 국가라면 미국은 이런 조폭을 잡는 경찰입니다. 7번 문재인 주사파 정책이 콩고 모부투,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그리고 파팡드로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세요. 세계 1위 기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 최저임금 정책, 경제 파탄, 안보 파괴, 한미동맹 파괴, 한일 우호 협력 파괴에 경악했습니다. 8번 한국은 피와 땀으로 건설된 나라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서울전철,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울선, 조선소 모두 한일 우호 협력의 결실입니다. 외교부 경제협력과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한 관계로 한일 우호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요. 조금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때문에 우리가 1인당 76달러에서 4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것도 미국 때문도 있지만 일본 시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 시장을 이용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역사도 모르고 지금 12대 부국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지금 주사파 정권에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이 97%가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호남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문재인 좋아합니까? 그럼 좋아한대요. 그런데 미군 철수 원합니까? 하면은 그건 안 되지. 이래 대답한대요. 한미동맹 미국 덕분에 한국이 잘 살게 됐는디 이렇게 대답하는 게 호남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호남 출신이고요. 그런데 당선된 후 호남 사람들이 당선시켜줬더니 헌법 위반하고 국민 속이고 호남 사람들을 속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받아서 장문의 글을 썼는데 제가 이거
저희가 다 읽어드린 거고 대충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호남 출신의 12마지기 빈농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해군 장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를 아주 제대로 꿰뚫고 보고 있는데, 이분이 지적하는 것 중에 요게 있습니다. 동해안 북한 어선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당신 눈에는 이 간첩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5.18 광주같이 누구를 끌어들여?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더구만요. 그러면서 서울을 피바다 만들면서까지 권력을 잡고 공산화 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우리의 뭐 문화 대국인 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들, LPGA 여성들, 그 다음에 뭐 K-pop, BTS 이런 거 뭐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고선 노벨 수상자 수를 비교하는데요. 16번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330명, 중국은 5명, 영국이 116명, 독일이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인데요. 이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같은 민족인데도 14억 명 인구 중국은 5명인데 인구 2,400만 명밖에 안 되는 대만은 3명이다. 이것도 주목해야 된다. 그게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기술에서도. 그리고 노벨 수상자 1,052명을 분석했더니 자유민주국 출신이 927명이고요. 공산주의국 출신이 124명, 뭐 러시아 등등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7.5배나 강하다, 기술력에 비해서. 그리고 일본은 25명 노벨상인데 한국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을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만 봐도 한국은 구매력 기준이지만 이제 명목 경상 달러로 보면은 한국이 36,600달러인데 북한은 1,074달러에 불과하다. 자유민주국가하고 인민민주국가하고 이렇게 차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권도 마카오가 78,000달러가 넘고 홍콩이 5만 달러가 넘는데 중공 9,400달러에 지나지 않는, 이것도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에서 이렇게 난다. 그리고 싱가포르 58,000달러, 일본 41,000달러인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 2,400달러, 이거 인민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미하고 친중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반일하고 어떻게 친북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한국을 거지꼴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의도가 뭐냐, 이러면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전직 외교관께서. 그리고요, 이제 뭐 여기 쭉 나열한 것 중에서 이제 원전,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것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쇼군 시절부터 신라 시대 이렇게 해서 다 오고 가고, 그래서 DNA가 한국인과 가장 가깝 근친관계다,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이전에도 일본의 발전 모델은 고구려, 아시는 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가. 그 다음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미군정 7년 동안에 이제 개혁을 잘해서 선진국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문화가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온 거죠. 그 임진왜란, 또 그 다음에 한일 합방 당한 거, 이때만 자꾸 일본 놈 나쁜 놈 할 게 아니라 긴 역사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일본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식민 통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할 때도 일본은 한반도에서 온 보트피플을 받아주고 땅하고 관지까지 주었다고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단기간만 보냐, 긴 역사를 보면 우리가 도움받은 것도 일본에 많다. 그리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을 꼭 이기고 싶으면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승화시켜, 삼성전자 같이 소니를 이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일본 놈 나쁜 놈 해가지고 맨날 진다는 거죠. 이분 말이 100% 맞아요.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가 구축한 나라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이재용 정몽구가 대기업을 이끌면서 세계 1위 기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는 것이, 이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이걸 왜 반대로 가고 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냐,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김정은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건 망하는 길이다, 이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지금도 위안부를 만주에 보내고 있고 징용공을 30여 개국에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임금 80%를 착취하는 걸 봐라. 근데 지금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증오하고 있냐. 미국은 한일 협력을 부추기면서 잘 되게 하고 세계 번영을 이끌고 있는데 왜 거기를 멀리 하려고 그러고 북한과 중국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비효율적인 것
이거를 넘어서 후진적 사고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동일 외교관은요.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하야하라. 능력이 없으면 하야하라. 그렇게 일침을 놓네요. 전직 외교관의 눈으로 보니까 나라가 위태로운 게 이제 일반 시민들보다 더 잘 보이는 거죠. 국제정치 쫙 역학관계에서도 보고 자기가 또 호남뿐이래잖아요. 즉각 중단하고 하야하랍니다. 피눈물 나는 글을 썼어요. 알아들을래나? 문재인이 못 알아들으면 그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문고리 권력들서부터 쭉 즉각 물러나. 문재인을 고립시켜요. 나는 이 폭정에 같이 감옥 갈 수 없다. 나는 나라 살리는 길에 택한다. 사표 던지세요. 그리고 사표 사직서에 그렇게 쓰세요. 그럼 문재인이 정신 차릴 거 아니야. 그때서 아이고 이게 그게 아닌가 봐. 늦었어. 근데 빨리 하야하는 길이 사하는 길이래. 하야 안 하고 끝내 간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보시라니까. 아니 보세요 어떻게 오는지. 점쟁이라고? 점쟁이가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알아. 어떻게 당신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1년? 그래 끝내 한번 버텨봐. 어떤 꼴을 맞이하는지. 그 전에 손 들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면 삽니다. 아이고 알아들을래나. 아이고.